여동생을 인간으로 돌리기 위해 주인공인 탄지로가 기살대원이 되어 긴 여정을 걷게 된다는 귀멸의 칼날은 오니와 기살대라는 대결 구도를 통해 인간만이 가진 소중한 의지와 인간다움을 그려낸 작품이었는데요. 다가오는 10월 일본에서의 무한열차편 개봉을 앞두고 오랜만에 귀멸의 칼날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귀멸의 칼날 속 강력하고 간지나는 기술 탑 10을 선정해봤습니다. 각각의 호흡법과 사용자의 특성이 녹아든 기술들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10위는 번개의 호흡 제1형 병력 1섬입니다. 번개 호흡의 사용자 제니치가 보여준 기술로 꽤나 애니메이션 효과적으로 임팩트를 가져온 기술이죠. 무엇보다 평상시에는 칼을 칼집에 넣어두다가 기술을 사용하는 일격에 순간 꺼내어 적을 제압하는 기술로 매우 강력하고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작중 제니치는 쿄우가이의 저택에서 놀란 나머지 기절해버렸지만 이후 혁악인 오니가 나타나 쇼이치와 자신을 공격하려 하자 무의식의 세계에서 병력 일섬을 시전하며 멋지게 오니를 처치했죠. 또한 거미 오니를 마주한 상황에서 보여준 유견 병력 일섬은 한 가지 기술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오히려 극에 달할 정도로 단련한 모습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죠.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초반부의 기술들이 기억에서 멀어질 만도 하지만 작품의 초반부임에도 굉장한 임팩트를 주었던 기술이기에 10위에 선정하였습니다. 9위는 물의 호흡 제11형 잔잔한 물결입니다. 물의 호흡 사용자인 기우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죠. 무엇보다 이 기술은 차분하고 이성적인 기우의 캐릭터성을 잘 살린 기술이라고도 생각되는데요. 자신에게 날려오는 어떤 형태의 공격이든 받아넘겨 흘려내 방어하는 기술로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무런 동작 없이 서 있는 기우를 상대의 공격이 알아서 피해가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적의 공격이 무효화되었음을 알려주었죠. 다만 이 기술이 견딜 수 있는 연속 공격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져 9위에 선정하였습니다. 8위는 짐승의 호흡 제7형 공간 식각기입니다. 작중 유일한 전투 기술이 아닌 감지 기술로 검들을 자신의 등 뒤에 꽂고 팔을 좌우로 넓게 펴 전신의 감각을 통해 원거리의 대상까지 확실하게 감지해내는 기술로 당시 이노스케는 즉흥해서 적을 감지하기 위해 이 기술을 선보였죠. 짐승과 함께 살아오던 그이기에 그의 동물적 감각은 가히 작중 최상의 능력이라 생각하는데요. 작중 나타구마 산에서 기살대원들을 꼭두각시 마냥 조종하는 오니를 찾기 위해 사용된 이 기술은 마치 레이더를 보듯 주변의 사물, 동물을 모두 훑고 지나가며 결국 정확하게 그 대상을 찾아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적 표현도 훌륭하네요. 7위는 안개호흡 제7형 아련입니다.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주가 된 천재 기살대이자 안개의 호흡 계승자인 무이치로의 기술로 엄청난 속도로 적이 인지할 수 없도록 또 적에게 보여질 때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여 적의 주변을 유유히 배회하다 한 번에 적을 베어내는 기술로 특히 무이치로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후하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작중 오니 중 강자라 여겨지는 상현 5의 교코를 상대로 시전한 기술이기도 한데 작중 나레이션에 따르면 그 최고 속도는 상현 5인 교코조차 웃돌았으며 이미 부상을 입은 무이치로가 상현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은 오니나 기살대 모두에게 엄청난 이상사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적어도 상현에게 굉장한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해 7위에 선정하였습니다. 6위는 번개의 호흡 제7형 활의 신입니다. 작중 제니치는 제1형인 병력 일선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작중 설정은 사형인 카이가쿠와의 대결을 통해 깨지게 되었죠. 어린 시절 같은 스승에게서 번개의 호흡을 전수받던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는데요. 제니치는 제1형만 사용할 수 있었고 카이가쿠는 제1형만 사용할 수 없었죠. 이렇게 엇갈릴 운명에 의해 결국 카이가쿠는 오니가 되었고 이로 인해 스승인 지고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기살대로서 또 제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제7형인 활의 신은 제니치에 의해 탄생했는데요. 내룡의 형상과 함께 초고속으로 이동하여 창격을 날리는 기술로 병력 일성과 준비 자세는 똑같지만 속도, 위력, 정밀도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을 보여주었죠. 이를 본 카이가쿠는 다시 한번 열등감에 스승인 지고로가 제니치를 편애하며 그에게만 알려준 것이냐 소리치지만 그러한 사형의 모습에 스스로 만들어낸 사실을 밝히며 그와 나란히 서고 싶었던 자신의 동경심을 보였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5위는 물의 호흡 제10형 생생유전입니다. 물의 호흡을 사용하는 기유와 탄지로 둘 모두가 이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탄지로는 루이와의 대결에서 붙잡혀버린 네즈코를 구하기 위해 이 생생유전을 시전했습니다. 탄지로의 언급으로 생생유전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해전하는 용틀인과 같이 1격보다 2격이, 2격보다 3격이 해전을 더해감에 따라 강한 창격을 날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 기술은 결국 루이를 쓰러뜨릴 수 없었죠. 그러나 점차 강도를 더해가는 연격기라는 점에서 보다 수련이 쌓인다면 충분히 강력한 공격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5위에 선정하였습니다. 4위는 히노카미 카구라 원무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시초의 호흡, 즉 해의 호흡의 원형으로 작중 루이와의 대결에서 물의 호흡 제10형 생생유전이 유효하지 않자 당황하는 한편 죽음의 문턱에서 흘러가는 주마등 속에서 아버지를 마주하며 해의 호흡을 각성하죠. 결국 루이에게 히노카미 카구라 원무를 시전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네지코 또한 혈기술을 선보이며 더욱 강력한 기술로 작품에서 그려졌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작중 최초로 시초의 호흡이 등장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라 생각되어 4위에 선정하였습니다. 3위는 바람의 호흡 제7형 경풍 탱구의 바람입니다. 풍주인 시나지가와가 코쿠시보와의 대결에서 선보인 이 기술은 시전 대상인 코쿠시보의 기모노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정도의 강도를 선보였죠. 사실 누군가의 옷만 찢어뜨릴 공격이 뭐가 강하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적어도 작중 세계관에서 절대적 강자 중 한 명이라 여겨지는 코쿠시보를 상대로 이러한 피해를 입힌 건 엄청난 성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경풍과 탱구의 바람이란 모두 돌풍이나 강풍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사네미는 바람의 호흡을 기반으로 한 창격을 코쿠시보에게 날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인 코쿠시보는 함께 공격한 암주 교메이와 함께 사네미를 지주 중에서도 상위의 강자라 평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한 강력함을 선보였다고 여겨져 3위에 선정하였습니다. 2위는 바이의 호흡 제4형 유무남 속정입니다. 지주 중 가장 강하다고 여겨지는 암주 교매의 기술로 도끼로 정면에서 공격하는 동시에 철구의 궤도를 틀어 뒤로 뺀 후 측면으로 공격을 시전하는 기술로 상대의 이목을 정면에 집중시킨 후 예상치 못한 측면으로 철구의 강력하고 묵직한 공격을 남기는 공격이죠. 코쿠시보는 교메이에 대해 극한에 단련된 육체의 완성형이라 평하며 이런 강한 검사를 마주한 것은 거의 300년 만이라는 언급에서 보아 엄청난 완력을 토대로 무겁고 순도가 높은 일륜도를 교메이가 사용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바위와 같은 묵직한 호흡이 가능했던 건 바로 교메이가 그 호흡의 사용자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1위는 달의 호흡 제16형 월홍 쪼개지는 다리입니다. 작중 호흡법을 구사하는 오니인 코쿠시보가 시전한 기술이죠. 마치 번개가 내리꽂듯 초승달 모양의 창격들이 온 사방에 떨어지는 기술인데요. 그를 상대하던 교메이와 사네미는 겨우 이 기술을 피하기에 바쁜 모습으로 그려졌죠. 특히나 무한성 안의 지면이 파괴되어가는 모습에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니인 코쿠시보이기에 달의 호흡을 16형까지 개발할 수 있었다는 점도 굉장하다고 여겨지네요. 이러한 점에서 달의 호흡 제16형 월홍 쪼개지는 달이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